저희 C드라이브에서는 앞으로 해외 주식 탐구를 해보는 영상도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콘텐츠를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디어 업체인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기업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의 주가 흐름, 그리고 어떤 경제적 혜자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OTT 서비스로는 이미 우리 생활에 익숙한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넷플릭스의 신규 콘텐츠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디즈니가 제작한 영화들이 하나 둘씩 넷플릭스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월트 디즈니가 직접 OTT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면서 다른 경쟁사의 OTT로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콘텐츠는 더 이상 연장 계약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월트 디즈니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1923년도 월트 디즈니와 로이 디즈니 형제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설립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친숙한 미키마우스는 1928년도에 플레잉 크레이지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로 미키마우스는 월트 디즈니 공식 마스코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라이언 킹, 뮬란, 알라딘처럼 어린이 만화영화 제작과 디즈니랜드 테마파크만 꾸준히 운영을 해오다가 90년대 이후서부터는 마블, 픽사와 같은 다양한 스튜디오와 제작사를 인수하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까지 포괄적으로 제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그 이후에 꾸준히 인수한 업체들을 살펴보면 1996년에 미국의 3대 방송사 중 하나인 ABC, 그리고 2006년도에는 토이스토리로 유명한 픽사, 2009년에는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와 같은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는 마블을 인수를 했고 2012년에는 스타워즈와 인디아나 존스를 제작한 루카스 필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에는 21세기의 퍽스를 인수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리지널 콘텐츠 무형 자산을 보유한 미디어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기존 사업에 더해 이처럼 다양한 회사 인수와 합병을 통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의 사업 영역 역시 다변화가 되었는데요. 월트 디즈니는 총 크게 4가지 사업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ABC, 디즈니 채널, ESPN,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같은 방송 채널의 실적이 잡히는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 디즈니랜드 실적이 잡히는 테마파크와 리조트 사업부, 세 번째로는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와 픽사, 마블 스튜디오처럼 영화와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을 하는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 사업부, 마지막으로는 최근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와 ESPN 플러스와 같은 OTT 사업부 실적이 반영되는 D2C 사업부가 있는데, 각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부가 35%, 테마파크와 리조트 사업부가 37%, 그리고 스튜디오 매출이 15%, 마지막으로 D2C 사업부에서 13% 정도의 매출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는 월트 디즈니의 주가를 살펴보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는 좀 긴 시간 동안 20불에서 40불 사이에서 매우 지루한 횡보세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 글로벌 디즈니랜드 테마파크를 오픈하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디즈니 플러스 출시와 함께 OTT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130불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주가가 좀 빠진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한 월트 디즈니의 3분기 실적을 보니까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매우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하지만 이런 실적은 이미 코로나 시작 단계부터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악재의 고리를 풀어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식 투자라는 건 미래에 좋은 사업 수단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게 곧 돈이 되는가, 즉 성장 수단이 명확한가를 유심히 찾아보고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월트 디즈니의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유료 가입자 숫자를 살펴보니까 지난 1분기 기준으로 5천만 명이 가입을 했는데 2월에 2,860만 명 대비해서 약 2,2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기준 데이터인 8월 초 기준으로는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가 6,050만 명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를 출시할 때 회사에서는 2024년까지 가입자 수를 6천만 명에서 9천만 명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서비스를 출시하고 1년 만에 그 가이드를 달성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현재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2억 명이 좀 안 되는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한 것이죠. 이러한 월트 디즈니의 경제적인 혜자와 경쟁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역시 뭐니뭐니 해도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전 연령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콘텐츠 무형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콘텐츠 경쟁력은 최근 10년간 인수한 제작사들로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디즈니가 만들었다는 콘텐츠들은 아이들에게 쉽게 관심을 받죠. 그러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만화 영화보다는 신뢰를 갖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 판매와 기회가 된다면 테마파크 여행까지 가서 소비를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디즈니 영화 콘텐츠는 픽사 스튜디오 하나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마블, 루카스필름, 디즈니 애니메이션까지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사들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화의 흥행은 그 캐릭터와 스토리를 디즈니가 보유하고 있는 테마파크를 포함해서 다른 온오프라인 플랫폼에서 사용 그리고 판매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모든 콘텐츠 회사들이 꿈꾸는 원 소스 멀티 유스를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즈니 플러스는 다른 경쟁 OTT 사업자보다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아마존, 그리고 AT&T 등의 가격만 놓고 단순 비교해보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월 이용 가격이 6.99달러로 넷플릭스와 아마존의 8.99달러보다는 좀 더 저렴합니다. 애플의 월 이용 가격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콘텐츠의 질이나 양 부분에서 월등하게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에 더해 이미 자체 제작해서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엄청난 숫자의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따라서 기존 OTT 업체들은 디즈니 플러스와 경쟁하려면 디즈니 플러스보다 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많이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디즈니 플러스 수준만큼 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한국에서 디즈니 플러스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서비스를 출시할 거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월트 디즈니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최근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재개장을 했는데 3분 만에 입장권이 매진되면서 앞으로 오프라인 매출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침체기였던 오프라인 사업 매출이 회복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OTT 시장에서 막대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현 시기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가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 그리고 출시하는 콘텐츠의 인기 여부도 확인해야 할 포인트겠죠. 오늘은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해외 기업이라 아마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경쟁력이 우수한 해외 기업들을 선정해서 영상으로 다루는 시간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